많은 사람들이 발바닥의 통증, 족저근막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바닥을 문지르는 이런 마사지나 스트레칭만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발의 아치입니다. 단순히 많이 서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이 발바닥이 아픈 것보다 이 발의 아치가 정상적이냐 아니냐가 이 발바닥의 통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아치가 이 발바닥 통증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, 그리고 아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 방법 알려드릴 거고, 아치를 살릴 수 있는 신발이나 깔창,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뒷부분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발 아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우리 발바닥 있죠, 발바닥. 이 발바닥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약간 발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바로 발의 아치입니다. 이 아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지 족저근막염의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상적인 발의 아치는 이렇게 발바닥에 발을 딱 붙였을 때 이 발 뒤꿈치와 발가락, 그리고 이 발바닥의 외측 요 부분 있죠, 이 부분이 바닥에 닿아 있어야 되고, 옆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발의 중앙 부분, 이 부분은 살짝 떠 있는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아치의 형태입니다. 이 아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체중을 발 전체에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. 이 걸을 때나 뛸 때 적당한 탄력으로 충격을 흡수해서 무릎이나 엉덩이, 허리 등 이 상체로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. 그러니까 이런 충격 흡수가 잘 되어야 이 걷거나 달리거나 점프하거나 이런 동작들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아치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평발, 이런 평발이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이 발바닥에 있는 이 족저근막이 쭉 늘어나게 돼요. 우리 이 고무줄을 한번 족저근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렇게 정상적인 아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 아치가 무너져서 평평해지면 이 족저근막이 쭉 늘어나겠죠, 이 고무줄처럼요. 그렇게 되면은 이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겪는 그 족저근막염인데요. 그러면 이 무너져버린 아치를 살려주게 된다면 이 족저근막은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죠.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통증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.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무너진 아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, 이 발바닥에 내재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. 이 근육 한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맨발로 앉아서 이 발가락을 과하게 구부리지 말고 이 발의 중앙, 여기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끌어올려 보세요. 그러면 이 발바닥 가운데 쪽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. 이 발가락을 이렇게 많이 구부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구부리지 않으려고 힘을 주면서 발바닥을 좀 오그라들게 하는 그런 느낌? 이 느낌을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하세요. 제대로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발바닥에 빡 하고 힘이 들어가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.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힘을 천천히 풀어주세요. 아마 처음 할 때 이 근육을 잘 못 쓰는 분들은 이 발바닥에 좀 쥐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너무 과하게 힘을 주지는 말고 천천히 발바닥 안쪽을 좀 쑥 들어 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데, 처음에는 아마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, 좀 힘을 어떻게 주지 좀 감각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몇 번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아치를 세우는 그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하루에 10번씩 이제 3세트 정도 반복하면은 이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들이 점차 발달을 하면서 아치를 좀 더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많이 걷거나 서 있을 때 이 족저근막에 집중되던 압력을 발바닥 전체 근육이 나눠받게 됨으로써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우리 많이 하는 게 이 발가락으로 수건 집기,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발가락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발가락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발바닥 전체, 아까 힘 줬던 그 부분 있죠, 그 부분도 같이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수건을 꽉 짚고 놔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번씩 3세트 정도 해주게 되면 되고,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마 발바닥이 꽤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. 발바닥 근육 운동은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고, 그 다음 봐야 할 근육이 바로 이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인데요. 발바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웬 종아리 근육?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. 이 종아리 근육에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.
이 근육이 짧아지거나 경직되면은 이 아킬레스건을 위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커지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은 이 뒤꿈치 뼈가 아주 미세하게 끌어올려지는 식으로 자극을 계속 받게 됩니다. 그러면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발바닥이 자꾸 펴지려고 하다 보니까 족저근막이 쭉 당겨지면서 압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. 그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거나 많이 서 있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이 발바닥에 통증으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 꼭 풀어주셔야 하는데요.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누워서 우리 발바닥을 위로 쭉 들어 올리는 거예요. 이거 제가 쇼츠로도 올렸었는데 댓글 보니까 이 종아리 쥐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 정도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했다고 쥐나는 거는 이 종아리 근육들이 평소에도 좀 과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쥐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쥐가 실제로 나는 분들은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는 말고 처음 할 때는 그냥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살살 갔다가 한 10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내려오고, 이렇게 해서 최대 범위까지 가서 10초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이 종아리 근육은 진짜 중요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집에 이제 폼롤러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폼롤러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에서 폼롤러를 올려준 다음에 지그시 앉아주게 되면은 우리 이 아킬레스건 이쪽도 좀 같이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 동작도 같이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이렇게 운동과 스트레칭을 했다면 이제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나 깔창을 한번 살펴보세요.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쓰는 게 바로 신발이잖아요. 이 발에 직결되는 만큼 이 신발이나 깔창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면은 운동이나 이 스트레칭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. 먼저 신발 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.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푹신하기만 해가지고 이 발바닥의 아치를 전혀 지지해주지 못하는 그런 신발들은 좀 피해주세요. 이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뒤꿈치부터 발바닥 중앙 그리고 발가락 부분까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쿠션이 있어야 되고, 특히 발바닥 안쪽 여기 있죠. 우리 아까 아치 설명드린 이 부분이요. 여기에 약간의 지지 구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. 근데 사실 일반 신발들은 이 발 안쪽까지 받쳐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아치를 서포트해주는 이런 깔창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. 이 깔창 하나만 잘 바꿔도 걸을 때 이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. 요즘은 이 개인 발 모양을 분석해 가지고 이 맞춤 제작해 주는 것도 많은데 사실은 너무 비싸요. 거의 막 20만원 돈 그렇게 들어가긴 하거든요. 근데 요즘 기성품들 보면은 기성품들도 이렇게 아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나와가지고 내 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치를 조절해서 신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굳이 막 비싼 개인 맞춤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충분히 아치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런 깔창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신발의 사이즈가 제대로 맞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. 안 그래도 발이 아픈데 이 신발 앞쪽이 지나치게 좁거나 이 뒤꿈치가 헐거우면은 우리 발바닥에 이 불필요한 긴장이 더해져서 이 염증과 통증이 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. 이 발볼이 좀 넓은 편이라면은 발볼이 좀 여유 있는 그런 디자인의 신발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아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. 사실 이렇게 아치가 높은 경우는 전체 인구에서 약 10% 정도 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유전적, 선천적 요인이 많고 이 신경이나 근육에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이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이 발 마사지만 하지 말고 발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발바닥 근육을 강화해주고 아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신발이나 깔창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평소에도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통증을 없애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주변에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꼭 공유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발바닥 통증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